물질 추출론 12주차 3차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제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3차시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좋은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 추출론 우리가 1차시, 2차시에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즐겨 마시게 되는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을 어떻게 추출을 해낼 수 있을런지, 또 어떻게 분리를 해서 정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카페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이제 1차시에서는 같이 다뤄왔었고, 2차시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추출하는 그런 이제 기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즐겨 마시는, 또 많이 마시는 그러한 이제 커피, 과연 우리에게는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예, 뭐 좋은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온다, 좋은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라든가 발표도 많이 있고요. 또 커피를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은 이게 이제 좀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많이 접하게 되죠. 예, 오늘은 조금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확장시켜서 우리 물질 추출론에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성분인 카페인을 갖다 어떻게 추출을 하고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정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가볍게 이런 내용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피가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할 때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 요 성분은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좀 격하게 표현하면 마약과 같은 그런 취급을 갖다 받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보편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마시는 음료라든가 이런 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성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향정신성 그러한 이제 물질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 카페인이라는 것이 약간은 각성작용, 그쵸? 또 그리고 중독성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갖다가 못 마시면 몸이 이상해지고 속이 쓰린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카페인 중독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돼요. 그래서 카페인 중독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한번 커피가 약인지 독인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카페인 중독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건강 톡톡 시간입니다. 식사 후에 또 일상생활 속에서 커피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런데 매일 마시던 커피를 하루만 안 마셔도 안절부절 못하거나 또 예민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극심한 두통을 겪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땐 카페인 중독이 아닌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커피 중독 또 금단 증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커피 마시면 좋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커피를 찾는 건 그 커피 안에 들은 이 카페인이 주는 그 효능 때문인데요. 네. 이 카페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커피 나무나 코코아 그리고 구아바 등에 함유된 이 알칼로이드입니다. 이른바 이 식물 속 염기성 유기 화합물의 일종인데요. 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카페인은 뇌에 작용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인지 능력과 전체적인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 흔히 알려진 카페인의 각성 효과도 졸음을 일으키는 이 아데노신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얻는 효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억력을 높여서 학습 효과를 또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얘기만 들으면은 장점도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찌 보면 담배처럼 이렇게 중독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덜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카페인 뭐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카페인에 한번 학습이 된 뇌는 계속해서 카페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한 번 섭취한 카페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카페인의 체내 반감기는 3시간에서 길어야 10시간입니다. 네. 아무리 기분 좋은 효과도 결국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찾게 되고 결국 카페인 중독에 이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카페인 중독 증상은 카페인 섭취량 자체보다 개인이 가진 카페인 내성 정도와 관련이 큽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카페인 중독을 이야기하려면 하루에 커피 2-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중독 증상 여부를 따집니다. 먼저 안전부절하거나 또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하다든지 쉽게 흥분하는 감정 상태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불면증이나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량이 많은지 따지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맥박이 빨리 뛰는지 여부, 또 소화불량 같은 위장장애, 근육경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말이나 생각이 두서가 없다든지 주의가 산만하고 지칠 줄 모르는 것도 해당됩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증상 중에서요, 5개 이상 해당되면 카페인 중독을 한 번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서너 개는 괜찮습니까? 예, 서너 개 정도면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예. 근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증상이 좀 있고 저도 뭐 그렇죠.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커피를 걸으면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두통이 일어나고 또 이런 건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 중독하고 또 한 번 덜 마셔도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 그러니까 중독 증상하고 금단 증상은 이 동전의 같이 있죠. 예, 양면과 같은데요. 네. 많이 마셔도 문제지만 갑자기 끊어도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의 50에서 한 75%가 카페인 금단 현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은 임산부는 300mg 이하, 성인은 한 400mg 이하입니다. 만약 하루에 카페인을 500mg 이상, 뭐 커피 종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3잔 이상 이렇게 마신다면요, 카페인 중독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카페인의 양은 그렇다고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평일 하루 한두 잔을 꾸준히 마신 사람에게도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평일에 직장에서 커피를 늘상 마시며 이렇게 쌩쌩하게 활동하다가 주말에 커피를 마시지 않게 되면 그때서야 피곤이 몰려오고 두통을 겪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바로 전형적인 금단 증상입니다. 네.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카페인 금단 증상은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이 외에도 피로나 산만함, 구역질, 졸음, 카페인 갈망, 근육통, 또 우울하거나 예민한 증상들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카페인 섭취를 중단한 지 12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게 되고요. 1, 2일 내에 심해지다가 보통 일주일 내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카페인 중독이나 금단 증상을 겪지 않고 커피를 좀 즐기려면은 이거 뭐 어떤 좀 지혜 같은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카페인 중독과 금단 현상을 좀 피하려면 좀 지혜롭게 마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먼저 매일 반복적으로 마시던 커피라면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섭취량을 줄여나가야 하는데요. 이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디카페인 음료와 혼용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내려 마시는 커피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또 티백도 짧게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면 주변에 카페인을 줄이기로 했다고 선언을 하고요. 적절한 자극과 교육을 받는 게 좋은데요. 티타임 대신 운동이나 산책을 하자고 권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죠. 평소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해서 일일 카페인 섭취량을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오늘은 카페인 중독도 그리고 금단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카페인 중독 현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카페인 중독 되어 있는 사람 없는가요? 네. 자, 바로 그러면 커피는 그런 점들만 주의를 하면 그러면 카페인의 효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구나가 편하게 마셔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커피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커피를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날은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오후 진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햇살 좋을 때 커피 한 잔 즐기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커피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건강해주는 이점도 있잖아요. 이 커피에는 노화의 주범, 이 유해산소를 없애는 폴리페놀이 풍부한데 이 비타민 C, 비타민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커피가 몸에 좋다, 해롭다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바로 커피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이 카페인 때문에 그런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커피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해로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크게 5가지 분들 안 됩니다. 커피가 해로운 분들 첫 번째,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더 촉진시키고 또 식도 하부의 관략근을 좀 느슨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산 과다로 인해서 속쓰림 자주 발생하는 분들도 커피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밥 먹고 나서 식후 입가심으로 드시는 커피 한 잔은 위에 음식이 차 있는 상태에서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피 대신에 차나 탄산음료 같은 거 괜찮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 홍차류는 좋지 않습니다. 탄산음료 역시 우리 식도 하부의 관략근을 악화시켜주는 그런 원인인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허브티를 드신다든지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빈혈 있으신 분들입니다. 커피 카페인이 몸 안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커피를 비롯해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가 이 철분 흡수를 낮춘다는 여러 연구가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 혈액 속에 페리틴이라고 하는 성분 수치가 낮아진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페리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철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하루에 커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혈중 페리틴의 농도가 하루에 1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보다 더 낮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리틴이 적다는 건 우리 인체에 저장되는 철분도 적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에서는 이 페리틴 수치의 변화가 없었다는 게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성적인 철분 부족은 빈혈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대신에 녹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야 난 그래도 정말 커피 마셔야 돼 하신다는 분들이라면 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식후에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나서 유난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또 혈당 수치가 더 지속되는 경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평소에 음식도 가려서 잘 먹고 또 커피에 설탕도 안 넣었는데 이거 웬일이야 하셨을 거예요. 당분이라든지 탄수화물 드시고 난 후에 카페인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약효가 저하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카페인 섭취는 자제하시고 특히 식사 후에는 가급적이면 이 커피 비롯해서 카페인 들어간 음료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폐경기에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골다공증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작용을 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소변에서 칼슘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골밀도의 손실을 증가시키고 또 특히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300mg 이상의 카페인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골 손실의 위험이 높인다는 그런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 만나느라고 한 잔 마시고 식후에도 한 잔 마시고 피곤해서 아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한 3잔 정도는 그냥 막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드시는 양을 조절하시고 특히 뼈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카페인이 교감신경 자극하잖아요. 심박도 빠르게 하고 긴장 상태를 좀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왜 프림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믹스 커피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카페인이 심장 수축과 확장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전기 자극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평소에 이렇게 부정맥 있으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커피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뭐 카페인은 교감신경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불면증 있는 분들,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같은 이 배뇨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제가 역류성 식도염, 빈혈, 그리고 폐경 맞은 우리 여성들,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 커피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난 너무 커피를 사랑하기 때문에 커피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밤에 커피 마시게 되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이럴 때 저는 그 인터넷에 보면 무카페인 커피 이렇게 적혀 있는 커피 있어요. 예전에 이런 커피는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무카페인 커피라고 하는 게 기존 커피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92%나 이렇게 감소됐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걱정 없이 마시는 커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있어 그러시면 무카페인 커피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지고 드셔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카페인 섭취가 한 400mg 정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 3잔 이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효과를 내고 또 24시간 정도면 모두 다 배출되니까 될 수 있으면 오후에는 좀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커피는 그 음료를 넘어서 문화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향하고 분위기 충분히 즐기시되 이로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도만 적당히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촬영 끝내고 햇살바라기 하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오후 되세요. 네,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 한잔 하는 그런 여유를 갖다가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커피의 중독성, 그쵸? 예, 그런 것들 얘기를 했고, 커피를 마시면 좀 곤란한 사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커피를 그러면 우리가 즐겨 마시고 많이 마신다면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커피를 보약처럼 마시는 방법이 있다네요. 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그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제가 보통 이제 다른 강의에서 절대 사람들은 중독이 되면 안 된다. 도파민을 낳기 위해서 중독되면 안 된다 하는데 제가 사실 중독이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피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이렇게 못하고 저 혼자 마시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정말 맛있네. 예, 제가 미국에 99년도에 유학을 왔군요. 그때부터 이 커피의 맛이 들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루에 한 보통 2-3잔을 마시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이런 거 먹는 사람들, 야, 그 몸에 좀 뭐 녹차라든가 뭐 오미자차 이런 걸 먹지 저런 저질 커피를 누가 먹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거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생활 아시잖아요. 저 유학생으로 있을 때 그 대학원에서 그거 막 논문 써야 되고 정말 막 잠은 오지. 그럴 때 이 한 잔의 커피, 그럴 때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나게 해주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2잔 먹다 보니까는 막 나중에는 제가 한때 많이 먹을 때는 막 7잔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였지만 아무튼 오늘 이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저는 리뷰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물론 제 머릿속에도 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지만 그걸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논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급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서 좋고 또 그게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하고자 하는 저널은 아주 유명한 저널이에요.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유럽에 있는 심장내과학 그 그룹이에요. 예, 그런 소사이티,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이게 뭔고 하니 Preventive, 예방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심장학 중에서도 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3월 2일, 금년 3월 2일 얼마 안 됐죠.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실렸어요. 이 커피 매니아들이 들으시면은 아주 그냥 귀가 솔깃할 커피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잘 먹는 것인가. 커피를 통해서 우리의 사망률을 낮추고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커피 그 편의점 가보시면은 커피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서 에스프레소, 뭐 프렌치 드립, 뭐 진짜 너무너무 많고 뭐 커피를 좋아하는 그 분들 보면은 뭐 나는 무슨 뭐 라떼가 좋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블랙으로 먹는다. 뭐 커피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식이랄까 그런 플레이버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유명한 스타벅스 제가 거의 참 좋아해요. 스타벅스 가면은 정말 그 향이 좋잖아요. 예. 근데 이 커피에는요 굉장히 많은 케미컬이 들어있어요. 적어도 800개 이상의 케미컬이 있고요. 커피 빈을 이 볶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은 것도 생기고 나쁜 것도 생겨요. 근데 아무튼 커피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러나 지금 많은 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커피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커피에 약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커피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거는 지금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건 완전 팩트라고, 팩트.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커피가 좋다라는 그런 많은 스터디를 보면은 어떤 거에서는 사망률을 낮췄다 그러고 어떤 거에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고 어떤 거에서는 또 사망률이 올라갔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충돌하는 결과들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생기냐. 아마도 커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게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상충되는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커피를 어떻게 내리냐. 그 내리는 방식에 의해서 커피 안에 나쁜 물질이 제거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커피가 본래 갖고 있는 그 순기능, 우리 건강을 상상시켜주고 우리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 작용을 또 올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논문을 쓰셨는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창의적이야. 이게 바로 노르웨이에서 된 그 연구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Coffee consumption. 커피를 이제 소비하는 것과 mortality from cardiovascular disease.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의 관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does the brewing method matt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커피를 어떻게 내리냐? 커피가 우러나는 방식. 보통 우리가 내린다 그러죠. 커피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커피가 심혈관계 사망률을 얼마만큼 더 잘 낮출 수 있는지 그거를 조사한 거예요. 자, 커피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딱 두 파로 나눠지더라고.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걸러서 먹느냐, 아니면 에스프레소 기계처럼 막 고온 그 고압으로, 그거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선 그 에스프레소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그 라떼 좋아하는 사람은 에스프레소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프렌치 드립처럼 그것도 종이를 안 쓰죠. 그래서 크게 커피를 그 내리는 방법은 종이를 쓰냐 안 쓰냐 딱 그거예요. 예. 사람들 되게 보면은 에스프레소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에스프레소 먹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에다 이제 내려서 먹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무슨 요만한 그 카트리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넣으면은 그냥 바로 내리는 그리고 또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건 종이가 없죠. 예, 그래서 진짜 근데 가만 보니까는 이 커피를 종이에서 내렸냐, 그러니까 종이를 통해 여과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저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왜 커피에 보면 기름이 있잖아, 기름 성분. 종이를 통과하게 되면 기름 성분이 거의 없더라고. 커피가 굉장히 좀 드라이해져. 그런데 그러지가 않고 그냥 그 종이에 여과하지 않고 프렌치 드립 같이 하면 커피가요 굉장히 구수해져. 저 기름이 있다 이거야. 내가 봐도 벌써 기름이 보인다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포인트인데, 이 논문이 어떻게 해서 쓰여진 것이냐. 자그마치 50만 8,747명의 남자, 여자를 대상으로 나이는 20세에서 79세. 예, 노르웨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 조사를 해본 거야. 그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커피를 어떻게 내려 먹느냐.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먹는 커피 그 방식을 알아요. 크게 네 가지지. 나는 커피를 절대 먹는다. 커피는 독이다. 그런 사람들 정말 있어요. 커피를 담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두 번째는 커피를 종이에 걸러서 먹는 사람. 종이로 걸러서 필터링해서 내려서 먹는 사람. 그게 오늘날 제일 많은 그 방식이죠. 그 다음에 아예 종이를 거치지 않고 그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먹는 사람.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이 있죠. 어떨 땐 에스프레소, 어떨 땐 종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땐 이 하이브리드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에스프레소 먹었다, 어떨 땐 막 종이에 걸러 먹었다. 맨날 입맛이 바뀌는 거지. 제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그 에스프레소 쪽으로 많이 갔어요. 제가 워낙 라떼를 좋아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all cause mortality, 죽는 이유는 뭐든 상관없어. 무조건 죽으면은 그 죽는 걸로 카운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왜 죽었나 그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 중에서 심혈관 질환, 뭐 교통사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스터디를 할 때 exclusion criteria,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평소 당뇨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뺐어. 왜? 그런 사람들은 포함시키면 안 되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순수하게 커피가 얼마만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냐,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에 바로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아주, 여러분들도 오늘 유기화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탄화수소로 된 스테로이드 링이 있는데, 이 탄화수소 이 백본은요 원래 기름에 잘 녹아. 이건 물에 잘 안 녹거든. 근데 여기 보면 알코올 그룹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물에 잘 녹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백본을 보면 탄화수소 백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기름 성분이야. 이거는 물에 굉장히 잘 안 녹는 성분이고, 이걸 보고 식물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구조인데 식물에서 발견되는 걸 스테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커피빈에 이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뭐냐?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그 스테로이드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죠? 바로 콜레스테롤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그러니까 식물성 콜레스테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아주 그 커피의 그 나쁜 그냥 커피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올려주는 바로 주범이 이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게 있냐? 바로 이 물질인데, 요거는 이제 커웨올이라는 거거든요. 커웨올. 근데 이것도 보면은 구조가 거의 비슷해. 여기 보시면 여기 더블 번드가 여긴 없는데 여긴 있어.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똑같아. 근데 이 2개가 다 우리 몸에서 이게 들어가면 우리 몸의 간에서 이게 콜레스테롤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거고, 또 이게 요즘에요 간 수치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게 보니까는 암 치료 효과가 있대요. 혈관 신생을 막는 작용이 있고, 파킨슨병, 신경을 갖다가 도파민 만드는 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대요. 그런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콜레스테롤이 지금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가 뭐냐? 담배냐, 비만, 운동 안 하는 거,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하면 여러분은 뭘 뽑아야 돼요? 담배? 운동하지 않는 거? 아니죠. 콜레스테롤, LDL이 넘버원 킬러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뭐죠? 스타틴 아니에요, 스타틴. 스타틴을 통해서 LDL을 낮추는 거지. 들어가면 간에서 이게 콜레스테롤, LDL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커피에 그 좋은 여러 가지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 각종 엔티옥시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먹어서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갔다,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건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왜냐면 그런 스터디들은 커피를 어떤 식으로 먹냐, 그 방식을 그 연구에서 아예 그 분류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로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 방식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냐, 그거를 연구한 굉장히 독특한 연구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동안 한 연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커피를 내리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커피를 하루에 뭐 한 잔 먹은 사람, 10잔 먹은 사람, 뭐 10잔 이상 먹으니까 뭐 심혈관 질환이 올라가더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쁜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를 타겟으로 한 거지. 예.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커피 내리는 종이, 커피를 여과하는 종이에요. 예. 커피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러나면은 이게 필터지. 커피가 여기를 통과하면은 어떻게 될까? 나무의 셀룰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종이를 이루는 케미컬이 뭐냐? 바로 셀룰로스다. 셀룰로스는 뭐냐? 글루코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이 글루코스를 보면 알코올 그룹이 많이 들어있죠. 탄화수소 백본에 비해서 알코올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에 잘 녹는다 이거지. 벌써 딱 구조를 비교해보면, 자, 이게 종이야, 셀룰로스. 이건 물에 굉장히 잘 녹아. 알코올이 물에 잘 녹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탄화수소 백본이 대부분인가, 알코올은 적어.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 안 녹고 이건 기름에 잘 녹는 거고, 이거는 기름에 안 녹고 이건 물에 잘 녹는 거지. 한마디로 물과 기름이 만난 거야. 즉 커피가 이 종이를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물에 잘 녹는 것들은 이걸 잘 숭숭 통과할 것이고,
기름에 잘 녹는 애들은 비슷한 것들끼리는 그냥 서로 좋다고 막 붙어 댕기고 그런 것처럼 여기를 통과를 못한다 이거지. 리펄션에 의해 가지고 제 말 이해하셨죠?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커피 한 잔에 4mg 정도가 들어있다. 카페스토리. 그런데 커피 한 잔을 4mg인데 이게 들어가면요. 요 3mg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이 1%씩 올라간대요. 커피를 10잔을 먹었다? 그러면 내 콜레스테롤이 10%가 올라가겠지.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페스토를 뭐라고 하냐? 사람의 콜레스테롤을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요소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신다면은 주저없이 카페스토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 있는 많은 성분들이 있지만 거의 케미컬, 뭐 자연적인 케미컬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성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카페스토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mg만 들어가도 콜레스테롤 1%를 올려. 4mg이 얼마나 작은 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 그러면은 커피의 그 순기능의 항산화 작용, 우리 혈관 보호하는 작용, 그 좋은 거를 남겨놓고 요것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거를 이용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먹은 사람들은 커피를 평생 마셨는데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에스프레소를 먹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커피의 덕을 봤을까 안 봤을까? 오늘 그 답을 해드릴게요.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결과, 리절트, 결과. All cause mortality. 예. 자, 커피를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사망률을 낮췄대요. 원인에 관계없이 낮췄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이제 그 해저드 레이셔라는 걸 본 거거든. 이거 하나의 확률이다 보면 돼. 내가 A라고 하는 나쁜 물질을 먹었다. 먹지 않은 대종은 있다. 그래서 이 나쁜 거를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죽었냐. 이제 그걸 가지고 해저드 레이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해저드 레이셔가 1이라는 거는 이걸 먹거나 안 먹거나 다 똑같다 이거야. 사망률에 배려가 없다. 해저드 레이셔가 1 이하가 되면은 사망률이 낮춰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먹었다 이거야. 커피를 먹었는데 내가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러면 해저드 레이셔가 0.5 이렇게 되겠죠. 또 반대로 이걸 먹었더니 해저드 레이셔가 1.5가 됐다. 그럼 50% 올라갔다는 거고 0.5가 됐다. 그럼 50% 낮춰졌다는 거예요. 해저드 레이셔는 그렇게 보면 그게 이해가 제일 잘 돼.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 뭐하고 비교를 했냐. 커피를 평생 안 먹은 사람들, 커피를 아주 죄악시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 그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자 먼저 남자부터 봅시다. 어떻게 됐느냐. 커피를 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먹은 사람들은 0.85. 와우. 사망률이 15%가 떨어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짬뽕으로 먹은 사람들, 내려 먹기도 하고 그냥 막 에스프레소 그런 사람들도 줄었어. 0.84. 그런데 언필터드 브 커피를 그냥 이거 너무 싫어가지고 오직 나는 블랙 에스프레소만 평생 먹은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0.96이니까 4% 줄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봐야 돼. 0.91에서 1.01 사이에 1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Yes, no? 예, 들어갔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랬어요? 1은 꽝이다. 1이 들어가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0.96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즉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이거 보고 아, 장 박사 여기 4% 줄었잖아. 왜 효과가 없어?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셔야지요. 95% 컨피던스 인터벌 0.91에서 1.01 사이에 1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커피를 이렇게 이거는 인스턴트 커피인데 인스턴트 커피는 괜찮아요. 예. 이거는 그 종이에 거르지 않았지만 이거를 갖다 결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거 다 없어지거든요. 예. 야, 이 사람들 커피를 이렇게 평생 먹었는데 이 남자들 봐. 효과가 하나도 없었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짬뽕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효과를 봤지.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떠냐? 이 여자들 보니까요. 자, 여자들도 남자하고 마찬가지야. 15% 이거 종이 필터에다 걸러서 먹은 사람들 all cause mortality 원인이 뭔지에 관계없이 사망률이 15%가 낮아졌어. 그리고 짬뽕으로 먹은 사람도 사망률이 이건 21%가 낮아졌어. 그 거르지 않고 먹은 사람들, 종이 필터를 이용하지 않고 먹은 사람은 0.9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니까 1이 또 포함되어 있네. 0.9에서 1.9. 따라서 신뢰 구간에 1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아이 장 박사 여기 9% 줄었잖아. 아니 에스프레소 먹어도 9% 줄어.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셔야죠.
이걸 컨피던스 CI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발 의학 논문 볼 때 꼭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지. 이거 안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과학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알고선 보셔야 돼요. 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근데 그동안 우리가 커피 갖고 연구한 사람들이 이 팩터를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다 포함시켰으니까 맨날 어떨 때 커피가 좋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커피 논쟁이 있었던 거죠. 뭐 좋다 나쁘다. 지금도 뭐 나쁘다는 사람들은 뭐 커피를 그냥 뭐 발암물질 뭐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거지. 가끔 믹스해서 먹은 사람들 효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가끔 에스프레소 드세요. 또 이거 보고 또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저 혼내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뭐 에스프레소 먹지 말랬나? 가끔 그것도 드시고 그냥 짬뽕으로 먹으면 된다니까. 여기 이렇게 짬뽕으로 먹은 사람들 아무튼 사망률 줄었잖아.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가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걸러서만 먹나? 이 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건강도 중요하니까 가끔 이렇게 걸러서 드시는 게 좋겠다. 특히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서 드셔라. 바로 그 말이죠. 특히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먹는 분들, 콜레스테롤 조절 안 되는 분들, 예, 커피 여기다 걸러서 드세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아주 기초적인 그 원리를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일반 다른 유튜브하고 틀리다고. 좀 강의가 길어지긴 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완전히 머리에 탁 각인이 돼. 그리고 과학 상식이 점점점 올라가. 제 강의를 100개 정도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 정말 의학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밥 먹고 한 게 그런 것만 연구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안 늙고 오래 사나, 어떻게 하면 노화를 방지하나, 이 병의 뿌리가 어디 있나. 나는 그게 제일 저를 괴롭히는 게 왜 사람은 생로병사로 죽어야 되나. 그게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 그래도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때로는 그 근심을 잊고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심혈관 질환 모텔리티를 봐야지. 이번에는 사망률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제가 사망률을 봤는데, 자, 남자부터 볼게요. 자, 0.88, 12% 줄었어요. 심혈관 질환. 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줄었고, 또 짬뽕으로 먹은 사람들도 0.93. 근데 일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여기 실내 구간에 따라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물론 이 두 개를 갖다 또 우리가 이 실내 구간을 비교해 보면은 이건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어. 이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무튼 가끔 이거를 쓴 사람들은 덕을 봤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아예 그 안 쓰고 걸르지 않고 먹은 사람들 여기 보세요. 0.97 여기 실내 구간에 0.91에서 1.01 그 사이에 1이 있다. 따라서 이건 꽝이다. 효과가 없었다 그 말이지. 자, 그럼 여자들 볼까요? 근데 여성들은요. 커피가 이게 여자들한테 정말 보약인 것 같아. 남자들은 12%밖에 안 되죠. 근데 여자는 0.80이야. 20%가 줄었어 사망률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커피가 여성들에게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성들이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 그 스타벅스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제가 볼 때 여성인 것 같은데 여성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짬뽕으로 먹어도 이렇게 이건 28%가 줄었네. 그런데 종이 필터 쓰지 않고 드신 분들 자 보세요. 여기 1이 들어갔죠. 효과가 없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긴 줄은 것 같지만 여기 실내 구간에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일지라도 커피에 덕을 많이 보는 여성일지라도 이거를 안 쓰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 페이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최적정 커피 섭취량이 얼마냐? 이게 또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 하루에 몇 잔을 먹어야 되냐? 한 잔이냐? 두 잔이냐? 네 잔이냐? 10잔이냐? 20잔? 100잔? 최적정 커피 섭취량이 얼마냐? 종이 필터를 열거한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네 잔을 마실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하루에 커피를 몇 잔까지 먹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을까? 바로 네 잔. 네 잔은 넘기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게 종이 필터를 열거하지 않은 커피를 하루 9잔 이상을 마시면 허혈성 심혈관 질환 위험이 9%나 증가한다.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에스프레소 하루에 9개 이상을 드시게 되면 오직 그것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에스프레소도 드시고 가끔은 이렇게 여과한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비법이 여기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잘 보셨습니까? 예, 논문에 발표된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방법. 네. 여과지를 써서, 종이 여과지를 써서 거기다가 걸러서 내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에스프레소처럼 압력을 가해서 직접 내려서 먹는 게 효과적인지 지금 그 발표된 논문 자료에 따르면 종이 여과지를 써서 마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은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죠. 네, 오늘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즐겨 마시는 그런 커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카페인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3차 시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